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도민 여론을 내세워 정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건데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범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NGO 단체 활동하다가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모인 하나의 화두 가지고 사례는 처음 봅니다.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상대 제주의 역사를 한 획을 그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의 역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제주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범도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과 대도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를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부의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건의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 논의는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대구 경북은 하나가 되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에 따라 지자체를 통합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기로 한 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일반적인 연꽃과 달리 꽃 전체에 가시가 달린 가시연꽃이 제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제주에는 없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라 유입 경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축구 경기장 면적보다 넓은 저류지. 온통 초록잎들로 뒤덮여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형 지름이 1m가 넘는 잎은 악어 등처럼 뾰족뾰족합니다. 잎을 뚫고 긴 꽃대가 솟아올라 보라색 꽃이 피었는데 꽃 전체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가시연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뭔지 모르고 수련이나 연꽃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카메라를 당겨서 봤는데 제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연꽃의 모양이더라고요. 가시연꽃은 주로 경남 창녕군과 양산시 등 오래된 연못이나 자연습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에서 군락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시연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이 되면 꽃잎이 닫혀 낮에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여름 개화 시기를 맞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시연꽃이 군락을 이룬 저수지는 성인 허리 높이보다 얕은 수심에 물결이 거의 없어 가시연꽃이 서식하기에 적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과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짧은 기간에 군락지가 생긴 점으로 미뤄 인위적인 유입 경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이게 지금 자생제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이 인공으로 옮겼던가 아니면 물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포될 수도 있으니까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군락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서식 환경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변으로 조사를 확대해 보존이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대규모 관광 개발은 2010년대 이전에는 국내 자본이, 그 이후에는 중국 자본이 주도를 했는데요. 대규모 관광 개발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외부 자본에 의존한 결과 제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경관이 빼어난 서귀포시 바닷가에 조성된 삼매봉 밸리 유원지.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온천과 호텔, 콘도를 개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62억 원으로 중국 자본이 투자했습니다. 2010년대 이전에는 국내 자본이 대규모 관광 개발을 주도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자본 투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 38곳 가운데 중국 자본이 투자한 사업장은 모두 10곳. 전체 사업 부지 3,198만 제곱미터 가운데 중국 자본이 개발하는 면적은 28%인 895만 제곱미터. 전체 사업비 17조 2,700억 원 가운데 중국 자본 투자 규모는 7조 500억 원으로 41%를 차지합니다.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제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1,000만 달러를 밑돌다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 5억 5,400만 달러, 우리 돈 7,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과 17년에는 9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2020년까지 3억 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부터 8년 동안 43억 5,700만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넘는 자금이 제주로 몰렸습니다. 제주 지역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가지수 분석 결과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유지되던 제주의 지가지수는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2014년부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격차가 최대로 커졌고 제주의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과열 현상을 보였습니다. 가파른 지가 상승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 급등으로 이어져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토지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제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지역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는 정도를 가늠하는 통계 항목을 분석한 결과 국제자유 도시 개발이 본격 추진된 2002년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소득이 유입됐으나 2003년 1,389억 원을 시작으로 계속 소득이 유출됐습니다. 2009년에는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었고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5,813억 원이 유출되는 등 20년 동안 3조 9천억 원의 소득이 제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 결과 개발 이익이 제주도 안에서 재투자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소득이 다시 지역 내에 다시 투자가 되거나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투자 이익이 다시 소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한 번에 빠져나가 버리면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 제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 넘게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늘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처서인데요. 당분간 덥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이어진 것도 올해가 처음인데요. 제주는 38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밤낮으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도 가끔 내리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라산과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올 텐데요. 오늘은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강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도 후텁지근합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남부 지역 2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28도입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32도, 서부 지역 30도 예상되는데요. 현재 북부, 서부,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파도가 높아서 여객선 이용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북부 앞바다를 제외하고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맑은 가운데 소나기가 가끔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휴일 수당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지난해부터 제주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 15명에 휴일 수당 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직원 9명은 이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배로 지급해야 하는 휴일 근무 수당을 평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수당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식회사 재미썬파크가 제기한 지연손해금 2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재미썬파크는 건물 매매 대금 지급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재단의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재단은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 아트 플랫폼 조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른 가운데 제주에서도 올 들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오후 5시 반쯤 서귀포시의 한 창고 앞에서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진 9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 만인 지난 18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올 들어 온열 질환자 98명이 발생했는데 작년보다 24% 늘었습니다. 민관군 합동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제주시 애월항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 본부에서 실시됐습니다. 2024 을지 연습으로 실시된 훈련에는 소방과 경찰, 해병대와 의료기관 등에서 3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테러범이 액화가스 배관 시설을 폭파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예정지를 녹지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 녹지를 없앨 것이라며 이미 아스팔트가 깔린 서흥동 구간은 어린이와 청소년 놀이 공간과 시민 광장으로 활용하고 이외 지역의 공사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염으로 양식장에 고수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양식장 32곳에서 고수원 피해를 신고했고 이 가운데 30곳은 지하 해수가 없는 대정읍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의 수온이 28도가 넘으면 산소 부족과 면역력 저하로 양식 광어가 폐사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지난해 양식장 41곳에서 고수원 피해 2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김한근 제주시장이 해안가 다이빙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타깝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월령포구와 삼양 쇳돌이물 등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은 일부 구역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조속히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